네, 오래전 이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오래전 이날은 방송이 있는 주간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있었던 서대문구의 작은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 예. 네, 1919년 3월 31일. 19년 3년 31일. 예. 105년 전이네요. 예. 네. 서대문역이 왜 있었다 그랬죠? 원래 그죠. 경성역. 예. 네, 서대문역이 이제 폐역됩니다. 네. 어. 이게 1900년 7월 8일에 열리거든요. 네. 그 작년에 7월 초에도 경성역 열었다고 맞아요. 오래전 이날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네. 이게 이제 최초로 그 노량진에서 인천까지 경인선 개통된 다음에 한강을 건너서 서울의 메인역으로 세워진 게 원래는 여기부터 있었던 그게 거죠. 경성역. 그때는 경성역이었어요. 예. 그게 이제 종로,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정동 입구 쪽에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화여고 정문 자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종로랑도 연결되고 의주로랑도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우리 그 대한제국기에는 그 지금의 덕수궁을 주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 황궁하고도 매우 가깝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편의상 굉장히 좋았던 위치인데 이제 일제가 점점 이제 힘을 장악하면서 용산역이 이제 중심이 되거든요. 그 일본군들이 주둔하고 그렇게 되면서 차차 이제 좀 기능이 애매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그 남대문역이었던 서울역, 지금 서울역. 네, 거기를 경성역으로 이름을 바꾸고 여기를 이제 서대문역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또 금방 폐역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 서울역에서 서대문역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두 개를 뭐 하고 싶지 않았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새롭게 깔리는 뭐 그 경의선길이나 이런 거가 지금 그 길 건너편으로 이제 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서대문역이 상당히 그 중심역으로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19년 만에 약간 이게 도시가 커지면서 이렇게 된 것도 있을까요? 이게?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서울에 그러니까 당시 일본인들이 이제 용산 일대랑 그 다음에 서울의 그 원래 조선시대 때 서울의 중심지는 그 지금의 흔히 북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로의 북쪽이죠. 네. 종로의 북쪽이 이제 말하자면 조선시대 한양의 중심지인데 일본인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진출을 못하고 그 남촌이라고 하는데 신시가지를 새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명동, 충무로 그 일대를 이제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중구죠 거기. 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사실 종로구가 메인인데 왜 중구라는 이름이 종로구 아래 붙어 있을까?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중심지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축이 살짝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남쪽 이동하면서 거기에 총독부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요. 총독부는 이제 그 경복궁 앞에 뒀는데 시청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한국은행이든 조선은행이라든가 신세계백화점이든 미츠코시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 명동 그 밑으로 다 내려오게 되는 거죠. 무게 중심이 좀 아래로 내려오면서 사실은 서대문역에 그런 것도 다 이제 서대문역보다 더 남쪽에 있던 남대문역이 경성역이 되는. 105년이 흘렀는데 뭐 이제 지금의 이슈는 이게 이슈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저께는 어쨌든 뭐 GTX라고 하는 게 개통을 했었고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양당 모두 공약에 내놓은 것은 지하화. 지하화. 살아생전에 못 볼 것 같은 지하화인데, 그러니까 지하화를 하겠다고 하니. 그래서 그 위에 땅을 뭐 어떻게 개발을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공원화를 하거나 이런 것인데 공원화를 하기에는 그 지하화를 하는데 들어간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가능한가. 이게 두 가지 되게 미션에 들어가긴 한다고 되게 뻘쏠리긴 한데 약간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특히 서울에 있는 대다수의 이 지상철이죠. 철도들은 출퇴근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실 많이 사용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멈추게 하고 공사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니게 하면서 지하를 파야 돼요. 네. 그러면 이런 공사를 한 예가 별로 없답니다. 그거 굉장히 난공사가 그런 될 것 것 같네요. 같아요. 네, 굉장히 난공사가 될 우리가 거라고. 새로 노선을 만드는 일은 있었어도 네. 네. 그러니까 그 밑으로 위에는 땅에 위에는 다니는데 그 지하로 파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노선을 같이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쉬운 문제인가? 물론 뭐 토목공사가 굉장히 뭐 기술이 발달하기도 하고 해서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경의선 숲길처럼 폐선로를 그냥 활용해서 그 지대를 그냥 공원화하는 거는 뭐 사실 그건 그래서 돈도 네. 별로 안 들었어요. 네. 별로 뭐 500 몇십억 들었으니까는 500 몇십억이 크다면 큰 돈이지만 사실은 근데 이 지하화에 비하면 아유 뭐 그건 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긴 또 이 공원으로 만들 수도 있었던 게 맞아요. 네. 비용이 한 500 몇십억이어서 그런 건데 지금 보면 킬로미터당 1,000억 이하가 없습니다. 킬로미터당.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그냥 킬로미터에 1,000억 이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공원으로 어떻게 녹지로 만들고 등등등이 어쨌든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특히나 다 100% 민자이기 때문에 쉬운 일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한 10몇 년 전에 일본 도쿄를 지하화하려고 하다가 킬로미터당 1조 이상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접고 했었던. 그래서 일본은 주로 어디 있냐면 여기 저기 어딥니까? 옆에 그 마포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딸랑딸랑대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뭐야 차 왔다 갔다 하는데 차랑 겹치는데 건널목이요? 네, 건널목 네, 있잖아요. 네. 주로 일본은 그런 건널목만 지하화를 합니다. 아, 아니면 이렇게 고가 도로화를 하거나 네, 거기만 네, 왜냐면 이제 사고 날 위험도 있고 멈추- 차가 많이 막히고 막 네. 이러니까 서로 안 좋으니까 약간 그런 데만 이제 굴다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지하화를 하거나 네. 그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 노선 전체를 지하화하는 경우는 아니 뭐 돈 때문에 그러네요. 못한다고 이걸 그러더라고요. 운행을 중단할 수도 없고. 네. 네. 하여간 뭐 그런 문제 있는데 네, 또 105년 만에 또 이런 거 보니까는 또 기분이 새롭네요. 알겠습니다. 네. 1919년 3월 31일 서대문역 폐역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오래전 이날은. 네, 두 번째 소식은 1924년 4월 1일, 뭐 100년이네요. 그러네요. 100주년이네. 네, 금화 초등학교가 개교했습니다. 금화초등학교 100주년. 100년. 네. 야, 진짜 100주년이면 100주년입니다. 야, 이게 이제 왜 모아간 아래 연못 서지라고 네. 예, 그 자리 그 연못을 메우고 학교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거의 한 연못만한 사이즈의 맞아요. 학교라고. 네, 그 연못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학교 사이즈랑. 일제 때 생겨서 이제 죽첨정, 그때는 이제 그 일대를 죽첨정이라고 불렀으니까 죽첨 공립보통학교로 세워졌고요. 요게 그 일제 때 세워진 학교들이 4월 1일 개교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그 일본 학제가 4월 1일 시작. 진짜요? 네. 왜? 4월 계약. 4월 계약. 네, 일본이 지금도 그런다 그래요. 일본은 겨울이 따뜻해서 그런가 보다. 4월 초를 계약한답니다. 4월 초에서 해서 여름까지 하고 여름에 쉬고 가을에 해가지고 겨울에 또 잠깐 쉬고 봄에 또 잠깐 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쉬다가 이제 4월 초에 계약을 해요. 그래서 예, 그 서대문구가 아니라 제가 소개는 안 하는데 그 1940년에 생긴 창천초등학교, 그러니까 지금은 마포구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창천초등학교도 4월 1일이 개교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3월 1일 개교가 좀 많았던 거랑 비슷한. 네. 네.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했나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네. 해방 후에는 이것도 이제 일제 잔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군정 시대고 네. 누구보다도 또 그 친미파였던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해방 후 한동안 미국식으로 9월 추춘제 우리도 추춘제를 했었습니다. 추춘제를 했구나. 했다가 그 50년대 정도부터는 다시 4월제로 복귀를 했어요. 너무 추워 겨울에 우리 학교 다니기 안 맞는 거죠. 네. 지금은 한번 해볼만 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온난화가 돼가지고. 예. 또 겨울엔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60년대 초에 이제 이 3월 제도가 시행이 돼서 정착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일본 학기제를 따라서 아, 일본은 추춘제가 아니고 4월 달에 시작하는 데군요. 네, 일본은 우리처럼 춘추제인데 4월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봄방학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봄방학 같은 게. 아, 그래서 일본 영화 중에 4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나온 건가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4월 이야기라는 영화가 신입생 예, 이야기잖아요. 예. 4월 달 입학을 한 거네, 거기는. 그러네요. 아, 네. 대학교도 4월 달 입학하는구나, 거기는. 그런 걸로 그런가 알고 봐요? 있어요. 네. 제가 뭐 가보지 어쨌든 않았지만. 네, 네. 그런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그럼 아무튼 100주년 기념 100주년이면 근데 얼마나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근데 요즘엔 솔직히 뭐 이게 학교에 대해서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뭐 이렇게 뭘 동문 뭐 이런 거에 대한 그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예. 네. 이또 공립학교니까. 그러니까. 예.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네. 100주년 저희들만이라도 축하하는 것으로 100주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이했네요. 네. 네. 1924년 100년 전입니다. 4월 1일 금화초등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